커피의 기본, 커피콩을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 세미나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커피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이 책에는 커피 원두나 로스팅 그리고 추출 등 다양한 정보가 아주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커피 원두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여서 세미나를 제작하였고 또 책에 없는 내용은 직접 좀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최대한 확실한 정보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마다 좀 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일단 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적해 주실 게 있다면은 언제나 열려 있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환영합니다. 지적은. 네.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 커피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너무 깊고 그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아무튼 정말 먼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도 발전해오고 뭐 품종도 계속 진화해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가 있어서 정말 간략히만 두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콩의 품종입니다. 커피콩의 품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리베리카라는 품종은 거의 한 1% 미만의 생산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의 얘기는 하지 않고요. 어, 네, 주로 크게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로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600m, 뭐 1000m, 뭐 정말 고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 중에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카는 병충해 약해서 카페인 함량, 병충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 적다라고 하고 건조랑 설에 약해서 화산재가 덮인 비옥한 땅, 물이 잘 흐르는 그러한 땅에서 재배가 되고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집니다.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경이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해서 카페인이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높을수록 이 곤충들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곤충들이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죽고. 그래서 아마도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 이 로부스타는 향미가 좋고 쓴맛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라비카 종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 나무, 이것보다 훨씬 더 깊게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커피 나무고, 커피 나무의 계략적인 트리입니다. 트리 구조고 아라비카 원두가 이렇게 있고 로부스타 원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비카 쪽 원두를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이거를 다 얘기하기에는 어, 물론 그 정도 지식이 제가 없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티피카종이랑 버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피카 종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는 먼저 에티오피아 쪽과 예멘으로 나눠져 있는데 에티오피아 쪽은 이제 자연적인 진화를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예멘 쪽은 좀 인간이 직접 진화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멘 계열은 크게 티피카랑 버번, 부르봉이라고도 부르고요. 두 종으로 나뉘고 있고 티피카는 다음과 같이 에티오피아부터 시작을 해서 예멘,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를 거쳐서 쭉쭉쭉 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티피카 종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있다가 뭐 루이 14세한테 네덜란드가 뭐 선물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찾아봐도 역사적으로 좀 다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티피카는 이런 식으로 네, 진화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버번종은 같은 에티오피아 예멘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버번 섬이라는 곳으로 뭐 프랑스 선교자들이 직접 가져가서 티피카의 도련변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피카종은 영어로 이 티피카라는 말이 영어로 대표적인, 전형적인이라는 뜻을 갖고요.
이 아라비카 종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품종이고 상큼한 레몬향, 꽃향, 깔끔한 뒷맛, 애프터가 클린하게 떨어진다는 품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배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서 생산성이 낮아서 현재는 머카투아이나 여러 다른 품종으로 개량되어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표적인 품종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랑 하와이안 코나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도 티피카 종부터 진화해온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번종입니다. 부르봉 종이라고도 부르고요. 부르봉 섬에서 처음 재배가 됐고 이게 티피카 종의 돌연변이로 이제 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게 분화가 되면서 생산성도 티피카보다 좋고 맛도 티피카보다는 아니고 티피카와 좀 유사한 정도의 맛을 지녀서 2대 우량 품종으로 자리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프리카나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커피콩 이러한 커피콩 최대 생산지들에서 재배가 되고 높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두는 특정 기온이랑 특정 강수량을 가져야지 정말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을 이제 커피 벨트 혹은 커피 존이라고 분류합니다. 적도에서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에서를 커피 벨트라고 하고요. 커피 재배에 적당한 기후와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균 기온은 20에서 30도 내외를 갖고 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1600ml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가 더 높고 일교차가 크면은 커피 열매의 영양분이 풍부해져서 더 맛이 깊어지고 맛이 있어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고산지대 쪽과 브라질 부근이 그럼 좀 최대 생산량지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커피 벨트인데 커피 벨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적도에서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를 갖고 있고 10대 생산국이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곳을 10대 생산국이고 대부분 65% 70%가 다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피 생산도 이러한 이 노란색 부분에서 다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콩이라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로스팅된 원두 아니면 로스팅 원두를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맛보거나 하고 있는데 이 커피콩이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피콩이 저희 카페에서 먹거나 저희가 직접 먹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목부터 시작해서 커핑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다음과 같이 묘판에 씨앗을 뿌리고 4에서 50일이 지나면 싹이 돋고 6개월 정도 지나면 3개의 4개의 쌍들이 잎의 쌍들이 층을 이루어서 2개씩 마주보고 자라나고 그 이후에 묘목이 3년이 지나면 성목이 되어 이제 열매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째부터 커피 체리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손질이 잘 된 나무는 20에서 30년 동안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나무의 꽃은 자스민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맡아보진 못했지만 아라비카 종은 보통 1년에 2번 개화해서 1년에 2회 수확이 가능하고 로부스타 종은 꽃이 자주 피기 때문에 수확도 자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 후에는 녹색의 커피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다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열매가 부풀어 올라서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양이 체리와 닮았다고 해서 이 커피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붉은색 열매는 수확할 시기가 됐고 이제 수확을 하면 됩니다. 한 알씩 손으로 수확하는 것을 핸드피킹이라고 하고요. 가지를 훑어서 수확하는 방법이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된 열매죠. 커피 체리는 정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원초적인 방법이 내추럴이라는 프로세싱 방법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에티오피아, 예멘, 여러 다른 나라로 거쳐가야 되면서 이 원두가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또 워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시드에서 세미 워시드라는 게 또 나오고 또 허니라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수확된 커피 체리는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생두가 나오게 되는데 열매 안에 이제 로스팅 되지 않는 원두를 생두라고 합니다. 로스팅된 생두는 이제 원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제된 생두가 선배기를 통해서 결점두를 제거를 하고 그 후에 크기와 형태, 비중에 따라서 등급에 맞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두는 향과 맛 등의 품질 검사를 이루어지게 되고 커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수출 규격에 맞는지 또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뭐 드립백 커피나 뭐 이러한 여러 브랜드에서 블렌딩된 원두를 판매하기까지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정제라는 프로세싱 단계랑 커핑 단계를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원두마다 프로세싱이 어떻게 달라지며 원두마다 가진 프로세싱마다 맛이 또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올 때 이 생두에 노트가 적혀 있는데 그 노트는 전문가들이 커핑을 통해서 노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크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추럴과 워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은 수확된 커피를 햇볕에 그대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생두의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육의 달콤한 맛과 향이 이 생두에 잘 입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과 바디감이 좋은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키지 않은 방식과 발효를 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발효를 시키는 방식이 발효시키지 않는 방식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건조 일수를 증가시켜서 이 커피의 향미를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워시드입니다. 워시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로 이제 이 커피가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생두 열매를 갖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발효가 되고 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육을 벗겨내서 건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건조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상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워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체리는 껍질과 과육,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과육을 2분의 1을 제거하냐, 어떻게 점액질은 제거하지 않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세한 프로세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껍질과 과육만 제거하고 점액질은 제거하지 않은 게 펄프드 내추럴 혹은 허니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과육 부르고요. 이 워시드라는 것은 과육이 가진 단맛이 제거가 되어서 풍부한 맛이 사라지지만 대신 깔끔한 바디와 애프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육이 가진 단맛이 제거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추럴의 장점이 사라지는데 그러한 내추럴의 장점과 워시드의 장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펄프드 내추럴 혹은 허니 프로세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앞선 정제 단계는 거기서 설명을 마쳤고요. 커핑입니다. 커핑은 컵 테스트라고도 부르고요. 이 커피 특정 생두, 원두의 품질 평가를 위한 업계 표준이고 전문가들의 개개인의 그 정보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생두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맛과 향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두는 로스팅 되지 않은 그 커피 생두를 말하고요. 원두를 통해서 커핑을 하는데 이 원두는 커핑할 때 사용되는 원두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미디엄 정도의 로스팅 정도를 갖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핑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사람과 바리스타와 그리고 커피를 로스팅하는 로스터, 그리고 커피를 직접 무역하는 무역업자, 그리고 커피를 직접 생산한 커피 농장주 모두가 참가해서 이 커핑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종, 산지,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렸던 워시드나 내추럴 그런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과정은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핑이 끝난 뒤에는 커핑 노트가 출력되어야 하고요. 이 커핑 노트에는 로스팅 레벨은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리고 향은, 아로마는 어떤지, 컵은 잘 깨끗했는지, 단맛은 어떤지, 신맛은 어떤지, 그리고 바디감은 어떤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밸런스는 어떤지, 이런 다양한 커피 노트가 하나의 원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담아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특정 원두, 블렌딩 되지 않은 싱글 오리진 원두에 대한 시드, 가공 방법과 품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커피 노트는 어떻게 되는지, 로스팅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담겨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찾게 된 사이트인데, 정말 다양한 원두를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커핑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다양한 각각의 원두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정보가 기입되어서 이제 특정 카페에 판매가 되고 또 그 특정 카페는 여러 가지 원두, 싱글 오리진 원두들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맛으로 블렌딩을 해서 마지막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두가 이제 이 원두가 대체 어떻게 블렌딩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라는 거를 공부하려고 했어서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네, 저희에게 전달되기까지 정말 다양한 과정,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커피가 맛있어지는 그러한 세미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